지금 이제 정혜진 교수님 말씀해준 내용을 되게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일본에서 공부를 하고 일본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영국에서 한 1년 정도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또 연구에 대한 내용들도 공부를 좀 했는데 오늘 이제 사실은 정혜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백과사전처럼 굉장히 많은 정보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이 내용을 다 이해하거나 또 이거에 대한 코멘트를 같이 하거나 이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크게 여러 관점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것 같은 세 가지만 를 집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1947년도에 이제 타운 앤 컨트리 플래닝 액트가 처음 만들어진 이 시점인데요. 그러니까 그 전에 농촌이 생산의 공간에서 공간을 계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게 뭐 물론 이제 그 레크레이션에 대한 수요라든가 다양한 이제 농지로만 대상을 보는 게 아니라 이제 공간으로 보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이야기가 된 거죠. 근데 그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관리되지 않는 곳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주제들이 이제 많이 언급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아까 정혜진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국립공원 제도하고 그 다음에 AOMB 제도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올해 법이 시행되고 올해 이제 법이 제정되고 내년 시행되는 농촌공간 재구조화법 약칭으로 이 법도 어떻게 보면은 시점은 한 70년 정도 이상의 사가 있지만 80년도 사죠. 하지만 사가 있지만 우리도 우리 공간을 재검토하고 앞으로 어떻게 잘 관리할까라고 하는 것을 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뒤에 굉장히 많은 여러 정책들을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상황에 맞춰서 그런 우리에게 맞는 여러 정책들을 이제 창의적으로 또 우리 제도에 맞춰가지고 송미령 박사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가적인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지혜를 많이 모아야 될 시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경관에 대한 건데요. 전 사실 경관학자여서 경관 계획을 연구를 하는데, 이제 그 영국에서 말하는 경관은 랜드스케이프이잖아요. 근데 랜드스케이프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게, 아까 경관 협정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면서 정혜준 교수님께서 이제 인간이 자연에 적응하면서 작용 혹은 뭐 상호작용을 통해서 만들어낸 사실은 저희가 이제 순치된 토지라고 하는데 사람이 만들어낸 토지가 경관의 정의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거는 이게 농촌 경관의 정의가 아니라 경관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농촌 경관이란 말을 이제 굳이 더 이렇게 수식어를 붙여서 말하지만 원래 경관이란 단어의 출발은 농촌에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연 경관, 그러니까 경관을 경치로 보는 관점이 발생을 하면서 국립공원 제도와 같이 이제 그런 자연경관이라고 하는 것도 생기고 그 도시경관, 도시미관에 대한 것들도 생겨서 도시경관이 생기는데 다 어번 랜드스케이프나 네이처 랜드스케이프에 앞서서 원래 랜드스케이프는 농촌경관입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그것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얘기한 게 유럽 경관 협약에서 이제 이걸 경관이란 이렇다라고 정의를 내렸는데 여기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도 정혜준 교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서 드리는 게 아마 그 내용이 잘 전달될 것을 말씀드리는데 영국의 경관 협약은 경관이 훼손된 것을 더 이쁘게 아름답게 복원하려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각 지역이 갖고 있는 경관의 특성을 유지하도록 이걸 다른 말로 아까 영국 같으면 영국 다음은 영국 경관 안에 남겨져 있는데 이 경관을 잘 보존하는 것이 결국 영국 다음을 보존하는 것이고 영국의 문화를 보존하는 것이고 국가의 정체성을 보존하는 것이고 이 이야기랑 연결됩니다. 그래서 다양성을 보존하는 것에 경관의 이제 핵심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영국에서는 지금 이제 내셔널 파크도 그 안에 농지도 있고 경관이 있고요. 심지어는 가장 도시화되는 런던도 이제 여러 런던에 대한 그 관점을 보면 아까 그린 인프라스트럭처 얘기도 있었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은 이런 말도 있어요. 예를 들면 루럴 런던 안에 농촌 지역. 그다음 런던 is a forest. 런던은 숲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도시도 그 안에 농촌적인 요소들이 남겨져 있고 이게 하나의 경관을 이루고 있는데 이거를 잘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확대해서 얘기하면 국토경관의 관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여러 송미령 박사님도 얘기하셨고 앞으로 다 뭐 여러 토론자분도 얘기하시겠지만
농촌과 도시를 띄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농촌이 갖고 있는 이런 사람과 자연이 만나서 순치되어 있는 경관 특성이 우리가 앞으로 주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실 농촌과 도시는 지금 이제 이분법을 나눌 수 없게 굉장히 스펙트럼으로 다양한 형태가 있어요. 그 안에서 어떤 것이 그 지역다움을 잘 나타내는 농촌 경관인가,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마지막에 정혜준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 경관 특성 지도라든지 경관 특성 평가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국의 사례를 볼 때, 영국은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지라고 할 때, 사실 나라마다 상황이 되게 다르잖아요. 근데 영국은 2001년도에 데프라가 2001년도에 만들어집니다. 데프라가 Department of Environmental, Food and Rural Affairs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환경식품농림부죠. 그러니까 농촌부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근데 이 데프라가 만들어진 상황에 를 잘 알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국가에서 이렇게 합병해서 만들려고 하는 건 우리나라 기준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거는 국가 위에서의 정책이 아니라 이미 사회적인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농촌은, 근데 이전에 패러다임은 agricultural fundamentalism, 그러니까 농업주의예요. 왜냐하면 공업사회로 들어오면서 농촌을 보호하지 않으면 농업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농민들이 생산활동을 하는 것들을 적극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진행해 왔는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농촌은 생산하는 농민뿐만 아니라 이제 도시민이 되게 중요하죠. 예를 들면은 이제 그런 게 서로 분쟁이 있을 수 있는 게,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서 농약을 많이 쓰고 농지를 개간하고 하는 것들이 이것이 옳은 행동인가라고 하는 여러 논의들이 있고, 구제역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그 당시 90년대 후반에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농촌은 환경도 되게 중요하다 해서 그런 국가적인 수요를 이제 받아서 데프라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데프라가 자연공원부터 시작해서 여러 그 농촌에 관련된 생태계까지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데프라에 대한 이 통합되어 있는 그 행정체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패러다임 시프팅, 지금 사회에서 원하는 농촌의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한 거를, 이것은 우리도 굉장히 지금 비슷한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좀 우리의 의식이 더 고양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아까 송민영 박사님도 말씀하셨고 다른 분들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나라의 특성이 되게 중요하고 우리나라에 맞는 새로운 농촌 공간 계획의 방향을 정해야 되는데, 이제 영국의 사례도 보고 독일의 사례도 보고 일본의 사례도 보고 여러 사례들을 보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농촌이 갖고 있는 어떤 특성이 무엇인가, 또 어떤 답을 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영국하고 그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영국은 또 영국 나름대로 지금 AOMB를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가에 대한 또 다른 과제가 있을 거고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전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틀의 국가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약속까지는 저희가 왔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 농촌이 갖고 있는 문제들이 무엇인가,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는가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는 이제 정책하고 액션 플랜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이 법이 그냥 바로 잘 운영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큰 방향에 선언을 했지만 실제로 운영을 하다 보면 여러 이제 문제점이 부딪히게 될 텐데, 그게 저는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하고 그거를 잘 맞아서 우리의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제가 보기에 되게 중요한 거는 지금 농촌공간 재구조화법에서 그러니까 보존과 활용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에서는 예를 들면은 아까 환경부나 아니면 문화재청이라든가 국토부도 마찬가지죠. 보존을 중심으로 한 제도를 많이 갖고 있는 그런 부처에 비해서 농림부 자체에서 토지 보존에 대한 개념이 아직까지는 많이 제가 느끼기에는 부족한 것 같은데, 이 농촌공간 재구조화법은 이쪽으로도 쓸 수 있고 활용으로도 쓸 수 있고 한 그런 틀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거나 농민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농민 살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사업에 대한 부분이 더 기대가 크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왔기 때문에 그래서 잘 농촌 공간을 잘 보존하면서 활용하는 방향으로 어떻게 이끌어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 영국에서 그 AOMB 그러니까 잘 보존했을 때 어떠한 그 공간의 가치를 지역에 줄 수 있는가를 사례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건 제가 굉장히 많이 하는 얘기인데, 다른 어느 나라의 국가들, OECD 국가들과 비교해도 이 도시 농촌의 관계가 굉장히 가까워요. 교통적으로, 모빌리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 얘기는 되게 창의적인 다양한 아이디어를 농촌에 넣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으면 도시와 연결해서 또 아니면 도시와 떨어져 있는 상태의 그 전략을 잘 활용해서 많은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이 농촌다움을 유지하는 데 있는 창조성이라고 하는 것을 잘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우리나라만 볼 게 아니라 사실은 제가 다음 주에 베트남의 달랏이라는 도시에서 달랏의 농촌다움에 대한 얘기를 하러 가는데요. 영국과 독일은 굉장히 같은 그 유럽의 사람들이 다 그렇지만 경관에 대한 어떤 공통된 의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 경관 협약을 만들었겠죠. 근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제 빠르게 도시화된 것처럼 비슷한 형태로 도시가 발전되어 가는 나라들이 있어요. 최근에 중국에서 굉장히 농촌 계획에 관심이 올라가서 연구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예를 들면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그렇고 도시가 성장해서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농촌을 돌아보면은 이 차라든가 그다음에 농촌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계획이 많이 안 서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한 부분에 우리가 굉장히 선두적으로 과거에 유럽에서 영국이 그랬던 것처럼 또 이렇게 농촌다움에 대한 공간 계획을 잘 우리가 방향을 정해 놓으면 더 큰 틀에서 이 논의를 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서 꼭 국내 상황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유사한 문제를 같이 앞으로 겪게 될 그런 그 시각에서 좀 더 국제적으로도 같이 그런 상황들 보고 연구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